면서 이게 준비된 이 파일들이 짜그라졌네요. 예, 다시 보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요, 저도 말씀을 드리다가 헷갈려요. 또 버퍼링인가요? 아, 오늘 왜 이러지? 네. 네, 오늘 자꾸 이 버퍼링이 세 번째 버퍼링이 걸리는데요. 예. 예,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군지 몰라도 꽤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 것 같네요. 예. 배동호님, 긴장하지 마세요. 장 기자님 프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나키스트님, 전파방해다. 미친 구글. 예, 전파방해 갔네요. 아유, 참네. 속상합니다. 예, 좋은 날 촛불연대님 찬찬히 하셔요 라고 하셨고요. 아까 청상아리님 오셨고요. 버퍼링이 걸리면 뭐 또 걸리라고 하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걸리면은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 보겠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뭐 저로서는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검찰 뭘 숨기려고 김남국을 때리나 입니다. 숨기려고 김남국을 때리나 입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김남국 의원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 하지만 사과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 방송을 오늘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예. 자, 검찰은요, 사실 김남국 의원이 뭘 잘못했는지 무슨 범죄가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말입니다. 제가 학생운동 열심히 할 때 제 친구들이 경찰에 붙잡혀가요. 아무 이유 없이 운동권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황당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운동권이라는 이유로 잡아간다? 왜? 뭐 때문에? 뭘 잘못했는데? 예. 그래서 따집니다, 경찰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잡아온 겁니까? 라고 하면 경찰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제부터 조사해봐야지! 진짜 황당하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붙잡아 와가지고 확인해 보겠다라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어야 붙잡아 오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뭐 잘못한 게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 붙잡아 간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검찰이 딱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FIU에서 뭐 김남국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이상거래라고 통보했다고? 통보했나 보지 뭐. 1년에 FIU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이 이상거래 숫자가 몇만 건이에요. 그거 다 검찰이 다 수사하는 줄 아세요? 어림도 없어요. 안 해요. 그런데
검찰도 너무나 잘 압니다. FIU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뭐 다 범죄 의심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금감원에서 이상합니다 라고 해서 넘겨도 검찰이 수사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 133번 아닙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133번은 안 하고 김남국을 털어요?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남국이 뭘 잘못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모르는데 일단 털고 보는 거예요. 일단 털고 보려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해. 명분이 뭐? 예, 터트리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T조 같은데 조선일보에 터트리는 거야. 그러면 조선일보에 터트려 놓으면은 마치 뭐가 문제나 있는 것처럼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닐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나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이게 늘 검찰이 검찰이 쓰고 있는 꼼수입니다. 수사를 하고 싶은데 수사할 만한 거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거리를 만들어야지.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쓴다? 그 별 이상하지도 않은 걸 이상하다는 식으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 뿌리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도 안 하게 막 떠버리고 그러면 경제지들 잘 모르는 경제들이 쫄망쫄망 따라와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합창을 하면은 예,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검찰은 수사라는 걸 시작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죠. 이번에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앞에 송영길 대표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굳이 송갑석이가 나서가지고 사과를 하라 마라, 국민 눈높이에 맞네 안 맞네 그딴 소리를 해서야 되겠어요? 왜 동지를 위험한 헛수렁에다가 갖다 빠뜨려? 지 좀 잘해보려고? 왜? 이낙연이가 시키디? 못돼 처먹은 놈. 전대협을 망가뜨렸으면 됐지. 이제 민주당까지 망가뜨리려고? LA 송갑석이 열빠진 새끼.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송갑석, 김남국 탈법 없다고 당당할 거 아니다. 아니, 불법도 탈법도 없는데 왜 당당하면 안 돼? 왜 사과를 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왜 사과를 합니까? 사과를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에이,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과했겠지. 진짜 불법 탈법이 없겠어? 불법 탈법이 없으면 사과를 왜 해? 라는 식으로 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또 있습니다. 민주당 신뢰 갉아먹는 행위 중단하래. 이게 뭐가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인데? 불법 탈법이 아닌데 뭐가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인데? 여러분 나는 이 새끼가 더 신뢰를 갉아먹는 놈 같아요. 이게 왜? 불법하고 탈법이 없는데 왜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죠? 저는요, 송갑석이야말로 지지자들, 수많은 국민들의 이 지지를 갉아먹고 신뢰를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요, 민주당한테 백설기처럼 하얗게, 눈처럼 하얀 그런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고 싶은 세상,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 니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으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왜 그걸 못 만들고 계속 자해자학만 하느냐고. 맨날 쇄신한다 뭐한다. 그러려면 송갑석 너나 잘해. 너 니네 지역구에 이상한 놈 그 당직에 앉혔다가 난리 났었잖아. 그거는 신뢰 갉아먹는 행동 아닌가? 아우 진짜 이거 아우 씨. 결국에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해요. 근데 오늘 드러났죠. 9억이라고 코인. 그런데 이게 여전히 60억 코인이래. 그거 보세요.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하면 오히려 낙인이 찍힌다니까. 근데 왜? 그걸 뻔히 알면서 왜 송갑석은 그걸 하라고 강요를 하느냐고. 이유는 간단하죠. 소위 말하는 수박들한테 이로운 거야. 김남국을 흔들면 이재명도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쇄신 운운 해가면서 한다겠다는 거지. 송갑석이 솔직히 임명직이잖아.
임명직 따위가 진짜 확 그냥 저는 이런 놈들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송갑석 윤석열하고 싸울 생각 안 하고 맨 첫 번째 한 얘기가 뭐 민주당 신뢰를 갉아먹어? 이런 쳐 죽일 놈을 봤나 이씨. 야 네가 아직도 전대협 의장인 줄 알아? 이 새끼가 진짜. 자, 왜 불법과 탈법이 없는데 사과를 합니까? 저는 희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문제는 사과를 해가지고 상황이 종료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꾹 참고 한다 쳐요. 상황 종료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낙인이 찍혀서 지금부터 대놓고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볼까요? 이미 검찰은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청구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FIU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그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는데 단지 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김남국을 뒤지고 싶은 거야. 김남국을 뒤져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써먹은 방법이 이 언론 플레이라는 방법을 써먹은 거예요. 자, 이거를 송갑석이가 아직도 모른다면은 얘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검찰의 이런 정치 공작을 모른다면은 송갑석은 뭐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 전대협 의장하면서 그때부터 정치판에 기웃거렸던 새끼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걸 몰라? 그리고 네가 아직까지도 학생운동하냐? 아이고 참, 얼빠진 놈. 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건 뭘 말한다? 검찰이 몇 번이나 김남국을 털려고 했는데 법원의 제동 때문에 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과 기자회견 하는 바람에 앞으로 검찰은 김남국을 털려고 본격적으로 설칠 겁니다.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꼼수로 선택한 것이 언론 플레이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를 또 할 거예요. 재차할 겁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는 영장을 청구해서 나오면은 마구잡이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압수수색 한 다음에 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별건 수사를 할 겁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딱 그 상황을 당하고 있죠. 돈봉투 문제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맨 처음에 압수수색 자체가 안 됐잖아. 근데 몇 번이나 반복해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어요. 그랬으면은 딱 문제가 되는 돈봉투 부분에 대해서만 딱 압수수색하면 되는데 온 동네방네 송영길 주변이라는 주변은 다 파헤치고 있어. 이게 바로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아닙니까?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인디안 기우제식 압수수색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나오면 그걸로 별건 수사를 들어갈 겁니다. 김남국도 마찬가지고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위험에 빠뜨려요? 왜 이런 위험에 동지를 빠뜨립니까? 야, 송갑석이. 야, 정말 진짜 너 니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동지를 팔지 마. 진짜 너는 주먹에 맞아 죽는 수가 있어. 못된 새끼. 자, 보세요. 별건 수사라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별건 수사라고 그러니까 다들 크게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별건 수사는요, 한동훈도 무서워하는 게 별건 수사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동훈이 이 핸드폰 안 뺏기려고 이렇게 독직 폭행 사건 낸 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 아니 그냥 네가 잘 받으면 되지. 네가 떳떳하면은 왜 포렌식 왜 못 맡겨? 그냥 하라고 해.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동훈은 그랬다잖아요. 뭐라더라?
거기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또 꼬투리 잡을지, 즉 별건 수사할지 모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 당시에 그 한동훈이 압수수색을 받았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가 돼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그랬습니다. 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검언 유착 사건에 아무 걸릴 거 하나도 없다. 하지만 다른 걸로 문제 삼을까 봐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마 들으신 분은 꽤 있을 거예요. 자, 그거. 예, 한동훈도 별건 수사는 무서워해. 그런데 지금 송갑석이가 한 짓은요, 김남국을 검찰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별건 수사하라고. 이런 이적 행위가 있습니까? 이런 밀정 짓이 있어요? 저 송갑석한테 좀 따질 거 되게 많아요. 전대협, 아니 더 나아가서 학생운동이 멸망한 이유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 그 특히 이제 NL계 자주계열이, 자주대우가, 나는 NL계 주사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면 혹시라도 좀 안 좋을까봐 또 제가 말하는 것에 다시 또 이렇게 거부감을 느낄까봐 조금 용어를 순화를 하자면 NL계 자주대우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은 자주대우. 그 자주대우가 붕괴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 당시 그 전남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조통그룹, 조국통일촉진그룹, 조통그룹, 이 조통그룹의 이 돌출 행동 때문에 그랬어요. 이 조통그룹이 95년 한양대 사태, 96년 연세대 사태를 사실상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대적인 탄압을 불러일으켰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연세대 사태 때 경찰이 포위망을 풀었어요. 풀고 5시간 정도인가 그 연세대 주변에 그 경찰이 다 철수를 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착착착착 철수를 하고 있었는데 농성을 안 푸는 거예요. 전대협 쪽에서. 아니 한총련 쪽에서. 왜 안 푸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저거 하는 거 저거 눈속임이라고. 눈속임 아니었다고, 내가 철수하는 걸 다 봤다고 하는데도 나를 프락치 취급을 하더라니까. 하도 열받아가지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왔지. 그랬더니 그날 밤에 경찰이 재진입한 거예요. 아니 안 나오니까 재진입할 수밖에 없지. 그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자꾸 일을 키우려고 했던 게 조통그룹이었거든. 걔네들이 근데 진짜 그 조통그룹의 리더가 송갑석이었잖아. 진짜 그럴래 진짜 니들. 하여튼 뭐 좀 속상한데요. 자, 다시 검찰은 지금 김남국을 그냥 한번 털어보고 싶어요. 먼지 털듯이 한번 탈탈탈탈 털어보면은 뭐라도 하나 나오겠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정경심을 탈탈탈탈 털면은 조국한테 뭐가 나오겠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검찰 정경심 교수 털 때, 조국 장관 털 때 맨 처음 뭘로 털었어요? 예, 주가 조작으로 털었잖아. 근데 주가 조작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나중에는 주가 조작으로 대선 자금 어쩌고 저쩌고까지 나왔었죠? 나왔나요? 근처도 안 갔어. 결국에 뭘로 낙찰받다? 예, 표창장으로 낙찰 본 거 아니야. 검찰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뭐가 큰 게 있는 것처럼 떠들어 놓고서는 나중에 안 나오면은 짜질구리한 거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거봐 이거 나왔잖아 라는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게 송영길 대표한테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김남국한테도 그대로 지금 써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싸워주고 막아줘야지. 이걸 되겠습니까? 게다가요, 검찰이 지금 이런 식으로 꼼수라도 써가지고 김남국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김남국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김남국을 죽여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대도 안 하는 억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엊그저께, 어젠가요? 그젠가요? 자, 이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이것도 코인이다, 그죠? 이 코인 수사를 했다라는 검사가 갑자기 검사를 그만두고, 예, 바로 그 코인과 관련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로펌에 취업을 해버렸더라. 이모 전 검사, 테라, 루나 사건 전담 수사를 했었는데 검찰을 물러나오더니 검찰에서 퇴직하자마자 피의자 측 법무법인으로 이직을 했더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요? 이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해충돌 아닌가요? 그죠? 자, 이게 언제 터진 거다? 5월 8일? 어제 터진 거네. 어제 나왔을까요? 예, 실은 지난 주말 이미 나왔겠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 기사를 덮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김남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있죠. 박영수 전 특검이 이번에 주가 조작, 천연가스 관련된 주가 조작,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그게 연루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예, 법률 자문을 해줬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죠. 박영수가 주가 조작에 또 개입이 돼 있는 거네. 대장동만 관련된 줄 알았더니 주가 조작에도 연루돼 있네요. 이거 여러분 간단한 뉴스인가요? 제가 볼 땐 여기부터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수사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선을 딴 데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시선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김남국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내내 나왔던 기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김남국이고 하나는, 예, 기시다 방한이었어. 기시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뭔 짓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죠. 만약에 김남국 건이 안 나왔었다면, 김남국 코인 건이 안 불거졌었다면 아마 주말 내내 기시다 얘기만 잔뜩 쳐 발라졌을 거예요. 윤석열은 욕을 2배는 먹었겠지. 자, 이런 문제. 기시다 방안을 앞두고 윤석열이 개쌍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뭔가 하나를 터트려야 했던 거고, 그게 김남국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박영수가 또 사고를 쳤네. 예, 그것도 덮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사하던 놈이, 예, 자기 담당하던 테라, 루나 사기 사건을 담당하던 놈이, 그 검사가 갑자기 퇴직하고는 이 피의자 측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더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비리입니까? 이거 진짜 비리잖아. 자, 이 비리도 같이 덮어버린 겁니다. 즉, 검찰은요, 자신들을 향해야 될 비난의 화살을 덮기 위해서 김남국을 시선 분산용으로 써먹은 겁니다. 마치 연예인 마약 사건이 희한할 때 터지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을 써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송갑석이가 왜 끼어가지고 이 분탕질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자, 지가 송갑석이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김남국을 털 거라면 박영수부터 털어라. 김남국을 털 거라면 이 검사 새끼부터 털어라. 또는 야, 윤석열의 친일 매국 행위 요거 덮으려고 김남국 터뜨리냐 라고 조금 떠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요? 지가 적어도 인간이면, 지가 적어도 전대협이었으면,
진짜 대가리를 뽀가이 뿔라. 진짜 아유 씨, 진짜 진짜 아유 씨. 지금 송갑석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재명 너도 재판받고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민주당 이끌겠냐? 너 나가. 그리고 비대위 하자. 요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송갑석이 개새끼는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매우 무능한데 민주당 내에서 당권 다툼하는 데는 엄청 유능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8월 달에 이 전당대회에 맞춰가지고 광주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갔더니 송갑석이 거기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욕을 합디다. 왜? 심지어 전당대회 장에 와가지고 송갑석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 시위까지 벌리더라고. 몇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뭐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의혹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가 미처 해결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해명 규명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당직을 앉혔더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송갑석 너 그러지 마라 라는 식으로,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 라는 식의 그런 시위가 당시 전당대회장에서 열렸어요. 진짜 민주당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동을 한 게 누구? 송갑석이지. 근데 누가 누굴 보고 헛소리야. 그리고요, 백보 천보 양보해서 그래 뭐 사과할 게 있다 쳐. 사과할 게 있다 쳐도 그래요. 자, 사과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코인 가진 게 문제다. 60억이다 이러더니 60억 아니고 그거 9억밖에 안 된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코인 산 자금의 출처를 대라. 그것도 내 전세금이다 라고 했더니 또 뭐라 그런다고? 계산이 안 맞다 이러고 있대. 자, 그런데 이곳에 뭘 말합니까? 사과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를 시작을 야기를 할 겁니다. 김남국 해명할수록 커지는 의혹, 검찰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뭘 의혹이 커지는데? 돈의 출처가 얼마고 전세금 빼서 6억 전세금 빼가지고 주식 샀고 그게 9억이 됐고, 그래 9억을 가지고 코인을 샀고 그게 18억이 돼가지고 다시 9억은 거기다 넣고 다른 코인 사고 나머지 코인은 다시 전세금 했다. 이게 뭐가 의혹이라고?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왜 재청구한다는데? 사과를 하니까 재청구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뭐가 이상하냐라고 떠들어야 되는데 사과를 하니까 낙인 효과가 생긴 겁니다. 자인을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억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민주당 망가지는 거 금세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박주민 의원 건 기억하십니까? 박주민 의원 그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좀 올렸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근데 5%밖에 못 올리는데 8% 올렸다고 시비를 걸었죠. 아니, 요새 계약 만료하면서 이 8% 정도 올리는 사람이면 집주인 중에서 정말 양호한 사람 아닌가요? 1,000만 원씩 퍽퍽 올리고 그러지 않나? 근데 그거 가지고 쌩 난리를 쳤고 결국에 박주민 의원 사과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박주민 의원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때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왜 사과를 하라고 자꾸 억지를 쓰냐고.
자,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사과충들, 정말 짜증나 죽겠습니다. 걔네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주진보 세력의 전체 대오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괜한 생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왜 넘어갑니까? 꼬투리 잡은 놈이 잘못이지, 잡힌 사람한테 자꾸 네가 잘못한 거야, 꼬투리 잡힌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버리면요, 송갑석 니는 안 잡힐 것 같나? 만약에 송갑석이 지는 꼬투리를 안 잡힌다고 자신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지가 검찰하고 붙어 먹었기 때문이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도요, 민주 세력도 아니고 진보 세력도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민주 진보를 참칭하는 자들인 거죠. 그들은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출세와 자리에만 욕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들은 나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꺾어야 돼요. 그래서 설령 적들한테 이롭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경쟁자를 꺾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적들의 논리나 적들의 억지까지 차용해 와가지고 꺾는 거예요. 지금 송갑석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전대협 하면서 PD들 후려잡는 거, 그런 짓만 배웠겠지. 아니, 조통그룹이 자민통 그룹 꺾을 때 그때 그 이 방법 섞었지. 자주대화안에서 자민통 그룹 내쫓고 석답 그룹 내쫓고 할 때 그때 썼던 수법을 지금 또 쓰나 보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송갑석이니 한 학생운동을 망쳤으면 됐지. 지금 여기 또 망치려고? 니 참. 제가 이 얘기는요, 정말 30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입니다. 안 하던 얘기죠. 무슨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참 뻔뻔스럽네요. 제가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전대협 망가뜨린 송갑석, 학생운동 망가뜨린 송갑석, 망가뜨린 거는 그걸로 족하다이. 자꾸 까불어라 사라이. 어휴.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열이 또 받아가지고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